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측치를 하회했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전년 대비 2.3% 상승하며 2021년 2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하며 예측치를 0.1%포인트 하회하긴 했지만 3월의 상승률 마이너스 0.1%보다는 오름폭이 컸습니다. 식품 및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비용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년 대비 플러스 2.8%로 예측치와 이전치에 부합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0.2% 오르며 예측치보다 0.1%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지표를 발표한 미국 노동통계국은 주택가격을 물가 상승률 상승의 주범으로 다시 한번 지목했는데요. 물가지수 가중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택가격이 4월에 0.3% 상승해 전체 상승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협상이 여름까지 이어지는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를 통해 최소 90일간 115%포인트의 관세를 상호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기존 45%로 추정했지만 이번 미중 무역 긴장 완화로 이를 10%포인트 낮췄고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기존 60%에서 45%로 줄였으며 앞서 경기 침체 확률을 75%로 전망했던 미시간대 경제학 교수 저스틴 울퍼스는 전망치를 50%로 수정했습니다. 다만 산업계와 금융계 모두 이번 조치가 인플레이션 상승이나 성장 둔화 등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와 함께 무역 전쟁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성 감소 위험이 여전하다는 의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2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약값 관련 행정명령 발표 자리에서 중국이 미국 기업의 자국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며 이번 협상에서 나온 가장 큰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한편 관세 합의가 진행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후퇴했는데요. 연준이 5월 FOMC에서 추가 인하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임에 따라 시장은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을 기존 6월에서 7월로 늦추는 모습입니다. 다만 미중 간의 무역 긴장감이 낮아지면서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이보다 늦은 9월 인하를 시작으로 연내 2차례 인하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입에 집중됐던 투자자들의 관심이 연준 및 감세안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부터 미 의회의 여러 위원들에서는 감세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공개된 하원의 감세 법안 초안은 4.8조 달러의 재정 지출을 늘리고 2조 달러의 재정 지출을 삭감한다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재정 지출을 줄일 아이디어가 충분하지 않아서 재정 지출 축소가 1.5조 달러 수준에 그치는 최종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하원 공화당은 5월 26일 메모리얼 데이까지 감세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을 품고 있으며 백악관은 7월 4일까지 의회를 최종 통과시켜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규현입니다. 기다렸던 미중 무역 협상 소식에 어제 미국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급등을 했고요. 나스닥은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90일간 한시적인 인하 조치라는 점에서 여전히 관세 리스크는 남아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 시장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는데요. 시장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덜어내는 모습이지만 어제 급등을 해서인지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수익 낼 수 있는 타점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우리에게 필승 전략을 나눠주시는 필승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선시대 필승 마스터입니다. 한 2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이제 가정의 달에서 연휴가 이제 만들어졌었지만 저는 이제 해선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휴무일 관계없이 또 우리 가족분들하고 이틀 동안 열심히 나스닥으로 우리 또 시장 대응을 하고 저희도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미중 간의 이제 관세 부분이 완전 타결이 아니라 90일이라는 그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인하폭도 생각보다가 크게 좀 떨어지면서요. 실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우리나라하고 일본보다 더 좋은 관세 유예 혜택을 좀 보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국선이든 나스닥이든 이제 가바닥 찍고 상승 구간에 들어서면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고, 그죠? 그다음에 각국 이제 영국을 필두로 해서 관세가 이제 타결되면서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엊그제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이제 관세 부분이 좀 좋은 영향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좋은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많은 개인들은 또 시장에서 많이 이탈들을 하셨을 거예요. 강하게 이제 관세로 이제 시장이 빠지면서 미처 대응 못하고 손절치거나 아니면은 무리하게 현금화하는 부분으로 좀 이 시장 상승의 어떤 덕을 못 보는 그런 흐름으로 왔을 텐데, 우리가 이제 시장을 접하면서 주식이든 파생이든 이럴 때 제가 항상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동안에 저를 거쳐갔던 분들하고 이제 가끔 통화를 하다 보면은 공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그냥 아무 준비 없이 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운동을 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마라톤을 하면은 많은 체력 훈련을 하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죠? 축구 선수도 그냥 내가 축구한다고 슛만 연습하면은 그 선수가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매도 마찬가지, 우리가 진입하고 방향을 알고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알고 하는 부분은 많은 시간적인 경험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실전이라는 부분, 많은 경험이라는 부분은 그 어떤 돈보다 더 소중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필승 매매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는 부분이 지지저항 매매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죠? 지지저항 매매가 우리가 주식뿐만 아니라 파생에서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어떤 보물이라 생각하는 입장인데, 저도 많은 시간을 이 시장에서 보내면서 이기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시장에 참여한 지가 30년이 넘어가지만 실제 이제 저한테 이제 좋은 기회를 가진 거는 10년 안쪽이에요. 그동안은 그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갖고 또 여러분들한테 제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차트 잠깐만 제가 올려드릴게요. 오늘 국선으로 제가 수익 낸 부분을 갖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잠깐 말씀드리면은, 국선 지금 차트거든요. 국선 차트에서 제가 이제 장중 매매하면서 오늘 최고점 349.40에 두 계약을 매도를 쳤어요. 두 계약 매도 쳐서 우리 가족분들한테 전고까지 오늘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49.40에 매도 쳐서 전고 자리가 여기 있는 핑크 자리요. 346호 자리가 전고 자리입니다. 제가 오후에 이제 다른 촬영이 있어서 중간에 한 2% 정도 먹고 잘랐는데, 두 계약으로 2%면은 100만 원이에요. 우리가 중간에 이 한 번 매도 쳐서, 그죠? 두 계약 2% 먹고 제가 이제 오후에 일을 봤었는데, 이런 지지저항 부분을 아시면은 적은 돈 갖고도 우리가 충분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 강한 상승장에 제가 어제 야간에 이제 공개 방송을 했었습니다. 공개 방송 할 때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 2960,
2960에 매도 치면은 2700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2700이 우리 해선시대 시청자분들이 귀에 익은 숫자일 겁니다. 2700이 뭐죠? 제가 2700 얘기했던 부분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 16460, 17700에서 그죠? 나스닥이 반등 나오잖아, 그죠? 반등 목표치가 2700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2700을 최근 어제 미중 간에 이제 협상 타결되면서 2700을 한 방에 넘어갔잖아, 그죠? 그 넘어간 그 다음 자리가 2900 중반 정도 돼요. 그래서 어제 960에 매도를 해라라고 해서 그 매도 목표가 돼요. 우리가 상승할 때 1차 목표 줬던 2700, 그죠? 그 자리까지 빠진다 해서 어제도 보면은 2700 살짝 깼다 다시 반등 나와서 지금 오늘 21000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부 지지와 저항입니다. 이 지지 저항을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죠? 우리 방에 있는 이제 부방장, 여기 보시면은 나중에 제가 이제 차트 공부할 때 잠깐 얘기 드리겠지만, 제가 방송할 때 들어와서 이제 채창 쳐주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아주 이제 우량 중소 큰 좀 어느 정도 중견 기업의 이제 CEO인데, 제가 방송할 때 조금 와서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S대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그분도 이제 매매하시면서 시장의 어떤 부분을 알기 위해서 저랑 같이 공부를 좀 오랜 시간 동안 했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부분이, 세력을 알아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지지 저항 이 부분을 갖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 월가에, 그죠? 뭐 수학자 과학자들 있잖아, 그죠? 그분들이나 저나 우리 부방장이나 IQ 싸움 하면 우리가 밀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해서 나온 게 지금 필승 매매 기준이고 OK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 차트는 전부 지지 저항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부분을 갖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또 지지 저항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지금 이런 시장, 그죠? 진짜 돈 벌어야 됩니다. 물반 고기반이고, 뭐 미국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이런 부분 떠나서 중국과 미국 자기네들이 서로 똥줄 타서, 그죠? 한마디로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똥줄 타서 타결을 한 거잖아,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노리고 또 우리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큰 흐름 다시 한번 짚어줄 수 있는 시간 되면은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미국 시장 가바닥을 찍고 상승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몇 포인트까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저희가 짚어드릴 테니까 오늘 끝까지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국내 선물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수익 나셨을 것 같은데 축하드리겠고요. 나도 이런 수익의 기쁨을 누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필승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점검 그리고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무역 관계를 개선하면서 어제 4% 넘게 급등을 했었던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 CPI 발표를 앞두고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 CPI 발표 이후에 CPI가 시장 예측치를 하회하자 발표와 동시에 21,065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이후에는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다가 개장 이후에 다시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의 빈살만과의 전략적 경제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현재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8분경 21,180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1% 정도 상승 중인 21,15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현재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금 살아난 모습인데요. 미국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보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어제 시장이 급등을 했는데 투자자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진짜 어렵네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냥 시장 상황하고 지금 시장 상황이 분명히 뭐 한 가지지만 그 한 가지가 전체 시장을 지금 억누르고 때에 따라서는 지금 어제 오늘처럼 폭발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네.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제 중국하고 미국 간의 상호 관세 부분을 실제 이제 예상보다가 아주 어떻게 보면 원점으로 돌린 상황이거든요. 거의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지금 환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지금 현재는 긍정적인 부분이 반영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최소한 90일 정도는 뭐 특별한 상황이었으면 유효하다고 보고 시장은 어쨌든 눌러주면 매수 쪽으로 계속 대응한다 이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초반에 이제 관세 이제 발표됐을 때는 좀 부정적인 시장 상황으로 봤었는데 그 동안에 이제 미국이나 중국 내부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뭐 실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좋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조기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서 타입을 한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은 되고 있지만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 우리가 봤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타입한다 했는데 그 타입이 1년 이상,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계속 밀고 당기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지치고 빠졌던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90일 유예를 해놨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연결될지 모르지만 수주 안에 다시 한번 2차 타입을 한다, 해결을 한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협상을 하는 쪽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 일단 시장은 일단 양호하게 움직일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반등은 나오고 있고 제 차트상에서도 분명하게 이제 눌림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그렇다고 계속 반등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뭐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하고 하면서 가장 먼저 코멘트했던 부분이 중국이 시장 개방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좀 전에 우리 앵커님도 이제 그런 코멘트를 하셨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쪽에서는 그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왔다는 거죠. 미국은 이제 개방을 한다 했는데 중국 쪽에서는 그런 코멘트가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즉 미국하고 이제 중국 간의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겠고요. 주말쯤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통화하겠다라고 했었는데 트럼프는 이전에도 계속 통화하고 있다 했었는데 실제 중국에서는 그런 사실 없다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을 갖고 봐야 되겠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내일하고 모레장에 단기적인 어떤 고점은 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변곡을 보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변곡이 나올지는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선물도 그렇고 해외 선물도 그렇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한번 장 나와서 그 부분에 어떤 조정 단초가 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문제되는 부분들은 90일이라는 그런 부분하고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이제 중동 가 있잖아요, 그죠? 중동 가서 이제 모종의 또 협상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유로존하고의 또 관계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실제 이제 아시아, 그냥 우리나라하고 일본 이 부분은 미국 입장에서 보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잡아둔 고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만 해결된다라면은 장 자체는 일단은 미국하고 중국 그 관세 협상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눌러주면 매수존으로 본다 이렇게 저는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현재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는 여전하다라고 일단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현재 살아났고 당분간은 또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도 내놓아 주셨습니다. 다만 오늘이나 내일 모레를 거치면서 단기 고점이 나올 수 있고 그 이후에 변곡이 생기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스닥 선물 어떻게 우리가 단기, 중기적으로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아까 단기 고점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기 고점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시는지 또 단기, 중기적으로 매매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지금 현재 지금 21,210 정도 찍고 있는데요. 1차 봤던 자리가 제가 21,180 제가 이제 메모를 해 왔었는데 네. 180하고 250 정도, 250에서 한 270 정도에서 한번 일장 오늘 뭐 매도를 한다라면은 그 정도에서 한번 보시고, 만약에 이제 그게 돌파가 된다라면은 이제 일봉상 중요한 21,550까지 이번 파동의 상승 부분은 좀 열고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네.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이제 물론 중간에 이제 변수가 생겼지만 16,460 가바닥에서는 일단은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잘하면 2700까지는 한번 반등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해선시대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돌파되면서 이제 추가 상승 나오는데, 일단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21,250, 요 250에서 한 280 정도에서는 한번 좀 그래도 밑으로 좀 눌림을 줄 수 있는 조정, 뭐 큰 조정은 아니라도 조정 나오면은 조정 이후에 이제 눌림 매수 쪽으로 다시 한번 접근하는 그런 장을, 오늘 장은 보시고, 물론 이제 전체적인 이제 90일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뭐 90일까지는 가지 않겠지만요, 한 2달 정도, 지금 그렇다면은 6월, 7월 정도까지는 우리 장 전체 장은 좀 살아있는 장으로 좀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 이렇게 저는 대응을 좀 6월 요구하겠습니다. 초까지요. 예. 아, 네네. 알겠습니다. 6월 초까지 눌렸을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1,250이나 21,280포인트 선에서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겠고, 그 이후에 조정 장세가 있다가 다시금 상승을 하면서 21,55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라고 날사선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또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나스닥 선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까 21,250에서 21,280 단기 저항 얘기하셔가지고 매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매도는 네. 지금 하더라도 좀 단기적인 부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간망을 준 이유는 네. 이미 우리가 이제 매수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이 지수 자체가 좀 낮게 깔려 있다면은 매수를 들었겠죠. 근데 지금 매도도 지금 제가 21,250 그랬잖아요, 그죠? 예. 지금 보면은 46에서 지금 강하게 좀 강하진 않지만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 250선에서 250 못 왔지만 그 부분에서 음봉 떨어지, 1분봉 기준으로 해서 음봉 떨어지면은 우리 이제 가족분 같은 경우에는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바로 매도 대응을 하셨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한 100포인트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50 언저리,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은 70이나 80 언저리에서는 반등하면 그냥 매도 쪽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큰 그림은 눌러놓으면은 매수 받아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일단 큰 그림은 눌렸을 때마다 매수이고, 매도가 그럼 일단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 쳐서 지금 250 그랬잖아요, 그죠? 네. 250 지금 246.5에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대응하셨어야 된다. 실시간으로 제 방송을 듣고 계셨다라면은 네. 매도를 해서 음봉에 그냥 바로 매도 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대응하시면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제 우리가 생방 부분의 어떤 묘미겠죠. 네, 대응하셨다라면은 네. 뭐 246에서 지금 200까지 빠지니까 큰 수익 났겠죠. 그럼 매수할 수 있는 타점도 있나요? 예, 매수 타점 있죠. 네. 매수 타점은 좀 여기서 좀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을 시켜 드릴 텐데요. 21,108. 21,108. 네. 그다음 한 자리 더 드리면은 21,008. 21,008이요? 예. 두 자리를 드리는데 오늘 흐름이 좀 빠르게 움직이면은 뭐 매수 부분도
일분봉 기준에서 얘기했듯이 항상 양봉, 매도도 음봉 요 기준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한 10만 원 내외 짧은 손절로 대응하는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매수와 매도 타점 일단 다 주셨는데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21,250 언저리 그리고 21,280포인트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주셨고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21,108이나 21,008포인트 선에서 매수하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분석을 한번 쭉 짚어주시고 오늘의 구체적인 타점까지 잘 짚어주시는 우리의 필승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과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계속해서 크루드오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소식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 최근 하락장에 베팅했던 쇼트 포지션 청산이 유가 반등폭을 더욱더 키우는 모습인데요. 4거래일 연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개장 이후에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11시 19분경에는 63.19달러까지 터치하는 등 오늘 고점을 경신했고요. 오늘 현재 1.92% 정도 상승 중인 63.1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루드오일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현재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RSI와 스토캐스틱 RSI,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10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현재 추세가 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 사인 되신 건가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바로 매수 받으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눌렸을 때. 네, 네. 눌렸을 때 매수 받는데 오일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우리 여기서도 얘기했었지만요. 위에서 이제 73불대, 2불대에서 매도 쳐서 쌍바닥에서 55불 이제 쌍바닥에서 반등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항대에는 가까워졌어요. 지금 63불대가 어제 63불 60이 이제 어제 고점 현재 요 19, 요 구간에서 이제 저항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공격적으로 매수는 받지 마시고 충분하게 눌러주면은 매수를 받으시고 지금 현재 자리 요 부분하고요 63불 10 후반 그다음 20 초반에서 짧게 한번 매도 치시고요 올라가면은 전일 고가 63불 6 하나짜리인데요 63불 5 하나 그다음에 63불 6일 이런 데서 단타 매도 쪽으로 제가 한번 유도를 해드릴게요. 네 자리나 되는데요. 지금 현재 단기 부분하고 나머지 이제 위에 5 하나, 6 하나 이런 쪽에서만 가급적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지금 또 수익 날 수 있는 타점이 바로 포착이 되신 것 같은데요. 63.10 후반이나 63.20 초반선에서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전략 주셨고요. 그 위에 올라간다면 63.51이나 63.61 선에서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도로 살펴보고 수익을 챙길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은 또 어떻게 되나요? 매수는 이제 62불 60 초반, 62불 60 초반하고 좀 더 아래 62불 10 초반 이렇게 해서 매수 두 자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눌렸을 때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 구체적인 타점은 62.60 초반이나 62.10 초반선에서 매수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크루드 오일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금 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금 선물의 경우에는 관세 리스크가 완화되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면서 안전자산인 금은 어제 3%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양상이었는데 개장 이후에는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2분경에는 3,229달러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0.41% 정도 상승 중인 3,24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 선물과 관련한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금 선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6개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6개의 지표들, RSI와 스토캐스틱 RSI, MACD,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6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인베스팅닷컴도 그렇고 마스터님도 그렇고 매도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는데 왜일까요? 뭐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 대비 좀 문제가 골드가 지금 있다라고 보고 네.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3,200불인데요. 요 부분도 지금 현재 오늘 구간에서는 매도로 보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매수. 눌러주면은 매수를 해라 이런 쪽으로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뭐 3,270불 고점, 3,220불 저점 이렇게 지금 박스 갇혀 있는데요. 갇혀 있지만 이제 뭐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반동 쪽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제 15분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검정 라인이 밑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저가 놀이 이제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구간으로 따지면은 전일 종가 부근에서 쌍바닥에서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이런 쌍바닥에서 반등 나올 때는 매도를 좀 조심하시고 저항 왔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반등해서 어느 정도 음봉이 만들어졌을 때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하시고 지금 뭐 해선 세 종목 다 절대 추격 우리가 얘기했던 추격 매수나 추격 매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절대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지금 뭐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관세 그다음에 미장하고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조금 조심해서 보시고 충분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도움을 좀 드린다라면은 차트를 보실 때 첫째 일봉을 보시고요. 일봉 보시고 그다음에 분봉에서 최소한 15분봉하고 5분봉의 이제 타점 5분봉이나 15분봉이 음봉이 상태에서는 매수를 받지 마시고 양봉이 상태에서는 매도 치지 마시고요. 그 정도는 꼭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해산하시면서 이제 틱봉 차트 제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좀 빠르게 단타한다 그러면은 한 100에서 200틱 차트 그다음에 좀 스윙 쪽으로 좀 길게 본다 그러면은 500에서 한 800틱 차트를 놓고 그다음에 일봉하고 분봉 같이 엮어서 보시면은 지지저항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안 다치는 매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차트 보시는 부분도 그런 거를 참고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오늘 타점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오일은 3,245 정도 되는데요. 일단 놀러오면은 3,248에 1차 매도 네. 그다음에 2차는 3,260 네. 요 정도에서 뭐 짧게 이제 매도 자리로 보시고 매수는 3,232 그다음에 3,214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네.
네, 중장기적으로는 눌렸을 때마다 매수가 유리하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오늘은 매도가 더 유리하다고 분석을 하시면서 매도 타점은 3,248이나 3,260달러 선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3,232나 3,214달러 선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격 매수나 추격 매도를 해야 하는 구간은 절대 아니고 일봉이나 그리고 분봉, 틱봉 순으로 또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매매에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필승 마스터님이 나오셨으니까 국내 선물과 관련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국내 선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뭐 국내 선물도 해외 선물하고 뭐 거의 비슷하게 가겠지만 아까 기본적인 부분은 내일하고 모레 정도 좀 저항 나올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있으니까 그 참고해서 보시고 이제 특히 모레가 이제 위클 옵션 만기 날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얘기했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수급 대상 중에서 외인들의 이제 옵션 포지션요, 콜 옵션하고 풋 옵션 포지션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구상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300 초반부터 해서 1차 이제 330하고 333 그거 돌파되면은 이제 오늘 340대 후반 이렇게 이제 장을 봤었던 부분들인데 지지장에서 이제 333을 돌파되면서 추가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 정도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전에 흘러갔던 지수대를 잘 아셔야 돼요. 지수대에서 저항 나왔던 자리들이 지금 348, 350 이런 자리에서 저항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 차트 잠깐만 올려주시면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매매했던 포인트를 말씀드렸었는데 요 포인트에서 제가 오늘 현재 장에 이제 키 포인트를 하나 드릴 테니까요. 지금 현재 요 부분은 이제 선물 차트고 위에 거는 이제 양 옵션 347 종목, 콜 347하고 풋 347 종목이에요. 빨간 거는 콜 종목이고 파란 거는 풋 종목입니다. 오늘 347 종목이 어제부터 계속 교차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요 교차 싸움을 하고 나서 이 교차가 갈랐으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변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정도에 이 양 347 종목이 하나는 위로 갈 테고 하나는 죽을 거예요. 지금 요 교차되는 가격이 한 65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요 65만 원인데 이 65만 원이 한 10만 원까지 하나는 죽을 거예요. 그 부분을 보시고 이번 장에 어떤 한 65만 원짜리가 한 10만 원까지 죽으면 선물 지수로는 한 10에서 한 15포인트 정도 뭐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상승이 나오든 조정이 나오든 할 텐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디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 상황을 잘 지켜보시고 여기에 맞는 대응을 해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위로는 이제 열린다라면은 350하고 350.50 자리가 이제 돌파되는 걸 한번 보셔야 되고요. 네. 그 부분이 돌파되면은 이전 고점 360 초반까지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질 테고요. 만약에 밑으로 341을 깬다라면은 341을 깬다라면은 좀 330 우리가 이제 올라올 때 저항 자리를 얘기했던 330하고 333 자리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 정도까지 좀 조정을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내일하고 모레장 잘 지켜보시라고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관망을 일단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350이나 350.50을 돌파한다면 360까지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또 342를 깬다면 330까지도 국내 선물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관망을 하다가 또 변곡점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이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에 활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OK 차트를 통해서 또 마스터님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필승 마스터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하면은 OK 차트이잖아요. 네, OK 차트가 마스터님만의 노하우인 것 같은데 OK 차트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이제 매매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라고 보세요? 예측하기 어려운 거? 그 예측이 결국은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쵸, 네. 우리가 이제 위든 아래든 그 방향을 알면은 훨씬 더 다칠 확률이 낮을 테고요. 그쵸. 그다음에 그 방향에 맞게끔 우리가 진입 자리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을 저도 이제 시장 들어서 처음부터 돈 벌었으면 뭐 이런 거 몰랐겠죠. 근데 하면서 좀 손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찾아낸 게 제일 제가 고민한 게 이제 방향. 그 방향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결국 세력들만 아는 그 방향을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그걸 찾아낸 게 이 OK 차트에 나오는 지금 제 차트 보시면은 이 검정 요 검정 라인이거든요. 이게 지금 나스닥 검정 라인인데 검정 라인이 위에 있는 걸 고가놀이, 요때는 매수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매수 쪽. 그다음에 검정 라인이 밑에 있을 때는 저가놀이라 해서 매도 쪽으로 가는 포인트거든요. 지금 560틱 차트 놓고 보시면은 어제부터 해서 나스닥은 계속 고가놀이에요. 즉 고가놀이라는 건 뭐예요? 매수. 계속 상승한다. 장이 네. 상승하니까 뭐예요? 눌러줄 때마다 매수 받는 거지. 그럼 매수 포인트가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매수 포인트가 우리는 제 차트에서 셈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네. 셈은 물이란 말이에요. 지지. 모든 에너지의 기본이 해와 물이잖아요, 그죠? 태양과 물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차트 따서 태양은 붉으니까 제 차트상에 빨갛게 표시를 하고 셈은 우리가 이제 물은 파랗게 표시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차트에다가 그렇게 이제 구현을 해 둔 겁니다. 보시면은 밑에 이제 이렇게 파랗게 나오는 부분은 셈이라 해서 매수 에너지가 되는 거고, 네. 산이라고 발생되는 빨간 거는 매도 에너지라고 해서 제가 이제 OK 차트를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차트는 방향과 진입 자리를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스토캐스틱이지만 대한민국에 저만 갖고 있는 요 스토캐스틱이에요. 일반 스토캐스틱하고 제가 이제 막 해갖고 좀 하다가 이제 만드는 게 지금 제 스토캐스틱의 샘과 산의 모양이거든요. 요 부분으로 우리가 방향하고 진입 자리를 거의 정확하게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 국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 쳤던 이유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저항이 나왔잖아, 그죠? 저항이 나올 때 콜과 풋 가격을 같이 보면서 매도 쳐서 요거는 오늘 전일 고가까지 빠진다. 기다렸으면 3포인트를 먹었을 텐데 오후에 제가 이제 다른 촬영이 유튜브 촬영이 있어서 한 2% 정도 먹고 빠졌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제 차트를 놓고 읽어낼 수 있는 거죠. 마스터님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매수를 가리키는 게 고가놀이라고 하셨는데 네. 고가놀이라는 이름을 왜 붙이신 거예요? 고가라는 건 뭐 위를 얘기한다. 위를 그죠? 네. 위. 그러니까 저가는 아래.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천장과 바닥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지지와 저항. 저항은 천장, 지지는 바닥. 그러니까 차트에서도 고가놀이, 저가놀이. 그런 의미로 이제 고가놀이는 위로 가는 거, 저가놀이는 아래로 가는 거. 그런 의미로 제가 요거를 말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단어를. 네. OK 차트를 활용하면 우리가 진입 자리와 또 방향을 잘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를 활용해서 수익 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수익 난 사례 제가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 계약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지금 매매하는 거 잠깐만 보여드린다면은 이게 5월 12일 날 그저께 이제 만기 날 매매 포인트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국내 선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밑에 샘과 산이 나오잖아요, 그죠? 즉 뭐예요? 검정 라인은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검정 라인은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샘과 산의 매도와 매수 에너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캔들 파동 패턴 가격 요 부분을 놓고 여기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부방장이란 분이 매도분에 대한 청산, 그 청산 자리에서 매수 받아서 345, 4570 간다. 미리 우리는 이 가격을 제시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나오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 계약으로 제가 나스닥 매매하는 거를 한번
와서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우리 가족분들 밤에 야간에 1시간, 2시간 해서 뭐 몇백만 원 수익 나는 것도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제 OK 차트 보고 매매한 거니까 그런 매매를 오셔가지고 공부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처음 얘기했었지만 매매가 전부 급해요. 오시는 분들이 그냥 막 우리가 뭐 걸음지고 장례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매매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파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3D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에요. 우리가 성공 확률이 가장 낮은 일이라면은 저는 파생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3%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제대로 돈 버시는 분은 1% 안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뭐 매덕 갖고 자영업 하시더라도 그 성공 확률은 50% 안 돼요. 근데 파생은 그보다 더 낮다고. 제가 오늘 한번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2025년이 지금 5개월 지났어. 그죠? 5개월 지났는데 여러분 계좌 어떤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시청자분이나 우리 가족분들 실제 10% 이상 안 될 거예요. 수익 나신 분들. 대부분 거의 손실일 텐데 그 손실 금액이 작게 수백에서 수천 많으신 분은 수억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5개월 동안 우리 수업료 그죠? 300, 500밖에 안 돼요. 5개월만 제대로 공부하시면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죠? 인생 확 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진짜 공부를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 필승 기법이나 OK 차트가 제가 그 진짜 생고생해서 만든 거고 그 부분으로 제가 매매에서 손실 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개인 매매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움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국선 같은 경우에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만기날 여기서 그죠? 매수 받아서 343, 9095 매수 받아서 이제 종가 고가 이렇게 갔는데 이날 만기날 위클 옵션 그죠? 9,000원짜리 만원 이게 위클 옵션 부분인데 9,000원짜리가 만원짜리가 13만 원까지 갔어요. 1시간 만에 9,000원짜리 만원짜리가 13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1시간 만에 10배, 13배를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상품도 있어요. 우리가 뭐 다른 상품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공부를 하시면은 어차피 같은 파생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공부를 하고 내 걸 만드는 익히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신 그걸 했을 때는 그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제 사무실에 있는 일종의 식당 이제 사장님이 이 상품을 가끔 매매를 하고 저한테 이제 어드바이스 받고 저한테 배우셨어요. 그래서 많을 때는 한 몇백만 원 갖고 몇천만 원도 벌고 이렇게 하시고 식당에서 그죠? 식당에서 한 달 가족들이 이제 좀 하고 있는데 한 달에 순수익 1,000만 원도 안 돼요. 자주고 나면은 그런데 매매하면은 어쩌다 하루에 1,000만 원도 벌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파생이에요. 물론 깨질 때도 있겠죠. 근데 이기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파생해서 돈 버는 방법, 그거를 저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배워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뭐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는데 내일 공개 방송에 오셔갖고 함께 하시면서요. 더 많은 도움, 그다음에 배움의 시간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스터님의 노하우가 응축되어 있는 OK 차트를 활용한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확 올라간다는 거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OK 차트를 내 매매에 활용시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5일 50틱 수익. 네, 마스터님 오늘 5일 수익 났다고요? 네, 5일 50틱 수익 났네요. 거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내일도 수익 주시길 바라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 중국 간의 협상에 대한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근시일 내 21,550포인트 부근까지 단기 고점에 도달한 후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6월 초까지 눌림 줄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는 쌍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니 눌림을 줄 때 매수하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
제시해주신 타점으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골드의 경우에는 현 구간에서는 매도가 유효하지만 쌍바닥에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매는 자제하는 게 좋겠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눌림 줄 때 매수하는 전략 강조해 주셨습니다.